혹시 지금도 저녁마다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 드시고 계신가요? 하루 한 잔 정도야 뭐가 문제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65세 이후에는 똑같은 술이라도 완전히 다른 독이 되거든요. 젊었을 때 괜찮던 그 한 잔이 지금은 뇌를 파괴하고 간을 망가뜨리는 시한폭탄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시는 경우 10중 8구 술이 원인입니다. 예전에는 백약의 장이라며 술이 몸에 좋다고 했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알코올 분해 능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자동차 엔진처럼 예전만큼 힘을 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독성이 2배, 3배로 강하게 작용해요.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알코올 질환 발생률이 50대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습니다.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자신이 마시고 있는 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주는 가벼운 술이니까, 맥주는 도수가 낮으니까, 막걸리는 전통주니까 건강에 좋을 거야. 이런 착각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4가지 술은 정말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소주, 맥주, 막걸리, 고도주. 이 중 하나라도 매일 드시고 있다면 당장 멈추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 술들이 뇌졸중, 치매, 간경화, 심부전을 부르는 직접적인 원인이거든요. 단순히 건강이 나빠진다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들이에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술잔을 내려놓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계셨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20년이 건강하게 흘러갈지 병상에서 보낼지가 바로 이 영상에 달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인생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술은 바로 소주입니다. 소주는 가벼운 술 아니야.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이에요. 소주의 알코올 농도는 16도에서 20도예요. 이게 얼마나 독한 건지 아시나요? 맥주가 45도인 걸 생각하면 무려 4배나 강한 거거든요. 와인이 1213도니까 소주가 와인보다도 훨씬 독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65세 이후에는 간의 해독 능력이 젊었을 때의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 같아요. 예전에는 물을 잘 걸러내던 필터가 이제는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거죠. 젊었을 때는 간에서 알코올 탈수소 효소라는 게 활발하게 작동해서 술을 빨리 분해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효소의 활동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소주를 마셔도 몸에 머무는 시간이 2배, 3배로 길어지는 거죠. 하루에 소주 한두 잔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독성이 간에 계속 쌓여서 결국 간경화와 간암으로 이어지거든요. 마치 작은 돌멩이가 계속 쌓여서 큰 산을 만드는 것처럼 작은 독성이 축적되어 큰 병을 만드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소주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에요. 이게 뇌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독을 빨리 분해했는데 나이가 들면 분해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요.
아세트알데히드가 뇌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손상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뭘 하려고 했더라 하는 정도의 건망증으로 시작하지만 계속되면 심각한 인지 장애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70대 남성분이 계세요. 매일 소주 한 병씩 40년을 드셨는데 치매가 같은 나이 또래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일반적인 치매 진행 속도의 2배 정도 빨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었어요.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찾지 못하고 약 먹는 시간을 깜빡이고 그런 정도였죠. 하지만 6개월 후에는 며느리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고 1년 후에는 아들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가족분들이 술만 안 마셨어도 하며 후회하시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어머님이 평생 술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저를 알아보지도 못해요 라고 하시며 우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소주 한 잔의 알코올이 65세 이후 몸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혈관으로 들어간 알코올이 뇌에 도달하면 뇌혈관을 수축시켜요. 이미 나이가 들어서 탄력을 잃은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 터질 위험이 높아지죠. 실제로 뇌출혈 환자의 70% 이상이 음주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저녁에 소주를 마시고 잠들었다가 새벽에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소주가 가벼운 술이라는 생각 자체가 여러분의 뇌와 간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착각이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술은 맥주입니다. 맥주는 도수가 낮으니까 괜찮지 않아. 물처럼 마시는 건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한 착각이에요. 맥주의 알코올 도수는 45도로 낮지만 문제는 양이에요. 맥주 500ml 한 캔에 들어있는 알코올 양이 막걸리 한 잔보다도 많다는 걸 아시나요? 소주로 치면 한 잔 반 정도의 알코올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맥주는 벌컥벌컥 마시기 쉬워서 자신도 모르게 많이 마시게 돼요. 치킨이나 안주와 함께 마시다 보면 한두 캔은 금세 들어가죠. 시원하다는 핑계로 연속으로 마시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맥주 속에 들어있는 퓨린이라는 성분이에요. 이게 몸속에서 요산으로 바뀌는데 65세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신장이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매년 1%씩 떨어져요. 65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70% 정도밖에 기능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통풍이 생기고 신장에 돌이 생기고 결국 신장 기능까지 망가져요. 마치 하수구가 막힌 것처럼 독소가 몸 안에 계속 쌓이는 거죠. 통풍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나요? 발가락 하나가 빨갛게 부어올라서 바람만 스쳐도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걸을 수도 없고 잠도 잘 수 없어요. 한 번 통풍이 생기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이 되는 거예요. 맥주와 간의 관계도 정말 무서워요. 맥주를 마시면 단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지방간, 그 다음에는 지방간염, 마지막에는 간경화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맥주 속에 알코올이 간으로 가면 간은 이걸 분해하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써요. 그 과정에서 지방산이 만들어지는데 이 지방산이 간세포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간세포의 30% 정도에만 지방이 쌓여요. 이때는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죠. 하지만 계속 맥주를 마시면 지방이 50%, 70%까지 쌓여요. 그러면 간이 제 기능을 못하기 시작해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몸의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요. 피부가 누렇게 변하고 소변 색깔이 진해지고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해져요. 이게 지방간염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맥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간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죽은 간세포 자리에는 딱딱한 섬유 조직이 자라나요. 이게 바로 간경화예요. 한 번 생긴 간경화는 되돌릴 수 없어요. 특히 맥주와 함께 즐기는 안주의 염분과 지방이 심혈관 질환을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치킨, 족발, 떡볶이, 라면. 이런 안주들은 모두 염분과 지방이 높아요. 혈관이 마치 기름때로 막힌 수도관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고혈압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져요. 실제로 맥주를 매일 마시는 65세 이상 남성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시원한 맥주 한 캔 정도야 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신장과 간, 그리고 심장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통풍, 간경화, 심근경색을 부르는 무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술은 막걸리예요. 막걸리는 전통주니까 몸에 좋은 거 아냐? 유산균도 들어있고 건강주라고 하던데. 우리 조상들이 마시던 술인데 나쁠 리 없잖아.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게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막걸리만큼 건강에 해로운 오해를 받고 있는 술도 없어요. 막걸리의 가장 큰 문제는 엄청난 탄수화물 함량이에요. 막걸리 한 잔에는 밥 한 공기만큼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탄수화물이 약 30g 정도 들어있는데, 이는 각설탕 10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아요. 65세 이후에는 당뇨병 위험이 급격히 높아져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막걸리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 올라가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급가속을 하는 것처럼 혈당이 200, 3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벽이 손상돼요. 혈관 안쪽 벽이 마치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거칠어지면서 상처가 생기는 거죠. 이 상처에 콜레스테롤과 각종 노폐물이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좁아져요. 이게 반복되면 당뇨 합병증으로 이어져요. 실명, 신부전, 족부 괴사까지 올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죠. 실제로 당뇨 환자의 30%가 실명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40%가 신부전으로 진행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막걸리 속에 들어있다는 유산균과 효모도 문제예요. 몸에 좋은 유산균이 들어있으니까 건강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젊었을 때는 위장이 튼튼해서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어 위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설사와 복부 팽만을 일으켜요. 65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요.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세균을 죽이는 능력도 떨어져요. 이런 상태에서 막걸리 속에 각종 균들이 들어오면 위장에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가스가 많이 생겨요.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쓰리고 설사를 하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알코올이 위 점막에 직접 노출되면서
위염과 위궤양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막걸리는 다른 술보다 산성이 강해서 위벽을 더욱 자극해요. 위염이 계속되면 위암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있는 상태에서 막걸리를 계속 마시면 위암 발생률이 10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실제로 시골에서 아버님이 매일 막걸리를 드시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대 후반이신 아버님이 농사일을 마치고 매일 막걸리 2사발씩 드셨어요. 전통주니까 괜찮을 거야. 조상들도 다 마시던 술인데라고 생각하셨죠.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2년 후부터 소화불량과 속쓰림이 시작됐어요. 병원에 가보니 위염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고 혈당도 200을 넘어서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는 당장 금주를 하라고 했지만 평생 마시던 건데 갑자기 끊을 수 있나라며 계속 드셨어요. 그리고 5년 후 간경화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막걸리가 건강주라고 생각했는데 전통주라서 안전할 줄 알았는데 라며 자책하시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막걸리 속의 알코올 농도도 만만치 않아요. 보통 68도 정도인데 이는 맥주보다 높은 수치예요. 게다가 막걸리는 걸쭉해서 천천히 마시게 되는데 그 사이에 계속 알코올이 위와 장에서 흡수되는 거예요. 건강한 전통주라는 이름에 속아서 매일 마시는 막걸리 한 잔이 여러분의 당뇨를 부르고 위를 망가뜨리고 간을 해치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이 마셨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에게도 안전한 건 절대 아니에요. 네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술은 위스키, 브랜디, 보드카, 진 같은 고도주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30도 이상인 이런 술들은 65세 이후에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마시는 순간부터 간과 뇌에 즉각적인 손상을 가합니다. 위스키 한 잔으로 기분 전환이나 해볼까? 스트레스 받을 때 독한 걸 한 잔 들이키면 시원하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바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생각이에요. 고농도 알코올이 혈관으로 들어가면 뇌혈관이 급격히 수축돼요. 이게 바로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거죠. 마치 고무호스에 뜨거운 물을 갑자기 부으면 호스가 수축하면서 터지는 것과 같아요. 65세 이후에는 혈관벽이 이미 탄력을 잃고 딱딱해져 있어요.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40도짜리 위스키가 들어가면 혈관이 견딜 수 있을까요? 실제로 고도주를 마신 후 30분 이내에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고도주와 뇌출혈은 세트라고 할 정도예요. 더 무서운 건 기억을 담당하는 뇌세포가 직접적으로 파괴된다는 거예요.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뇌세포 손상도 심해져요.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이미 생긴 기억 손상은 되돌릴 수 없어요. 해마라는 뇌 부위를 아시나요?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곳이에요. 고도주를 마시면 이 해마 부분이 가장 먼저 손상돼요.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했지? 방금 뭐라고 했지? 이런 증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재생되지 않아요. 간세포는 어느 정도 재생이 되지만 뇌세포는 죽으면 끝이에요. 고도주 한 잔이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들을 영원히 지워버릴 수 있는 거죠. 고혈압이나 심부전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고도주 한 잔이 심장에 급격한 부담을 주면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심장은 분당 6080회 정도 뛰면서 온몸에 피를 보내요. 그런데 고농도 알코올이 들어가면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해요. 분당 120회, 150회까지 뛰는 거죠. 65세 이후의 심장은 이미 근육이 약해져 있어요. 마치 오래된 엔진처럼 무리하면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과부하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갑자기 멈추거나 부정맥이 생기거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어요. 실제로 고도주를 마신 후 6시간 이내에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례가 매년 수백 건씩 보고되고 있어요. 기분 전환으로 위스키 한 잔 정도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한 잔이 심장마비의 도화선이 될 수 있어요. 위스키든 보드카든 브랜디든 이름만 다르지 모두 똑같은 독입니다. 65세 이후의 몸에는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에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시는 고도주는 수면 중 뇌출혈이나 심장마비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알코올 분해 속도가 더욱 느려져요. 그 사이에 독성이 계속 쌓이면서 새벽 시간에 갑자기 뇌출혈이나 심장마비가 올 수 있어요. 아침에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새벽 36시 사이에 발생하는 돌연사의 70% 이상이 전날 밤 음주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고도주를 마신 경우 위험이 10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고도주는 정말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단 한 모금의 위스키가 여러분의 마지막 한 모금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4가지 술의 위험성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술이 65세 이후 몸 전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뇌에 미치는 영향부터 보겠습니다. 알코올은 뇌세포를 직접 파괴해요. 젊었을 때는 손상된 뇌세포가 어느 정도 재생됐지만 65세 이후에는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되살아나지 않아요. 뇌세포가 죽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알코올이 뇌에 들어가면 신경세포막을 직접 공격해요. 세포막이 손상되면 세포 안으로 칼슘이 과도하게 들어가면서 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판단력을 관장하는 전두엽, 운동을 조절하는 소뇌 순서로 손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건망증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판단력을 잃고 마지막에는 걸음걸이까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판단력까지 잃게 됩니다. 마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하나씩 망가지는 것과 같아요. 한 번 삭제된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손상된 뇌세포도 돌아오지 않아요. 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해요. 65세 이후에는 간의 해독 효소인 ADH 알코올 달수소 효소와 ALDH 알데히드 달수소 효소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 효소들이 활발하게 작동해서 알코올을 빠르게 분해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효소 생산량이 줄어들고 효소의 활성도도 떨어져요.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독성이 2배, 3배로 작용하는 거죠. 마치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과 같아요. 간 손상 과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간세포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이 생겨요. 이때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죠. 그 다음 단계가 알코올성 간염이에요. 간세포가 염증을 일으키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마지막 단계가 간경화예요. 간세포가 죽고 그 자리에 딱딱한 섬유 조직이 자라나는 거죠.
한 번 생긴 간경화는 되돌릴 수 없어요. 간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황달이 생기고 복수가 차고 결국 간부전으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이 심장 근육을 약화시키고 부정맥을 일으켜요. 이미 노화로 약해진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거죠. 알코올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심근심장 근육을 직접 손상시켜요. 심근세포가 손상되면 수축력이 떨어지면서 심장이 제대로 피를 펌프질하지 못해요. 또한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서 부정맥을 유발합니다. 특히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자주 생기는데 이게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해요. 심장에서 혈전이 생겨서 뇌로 가면 뇌경색이 생기는 거거든요. 신장 기능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몸의 독소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이 망가지면 온몸에 독이 돌게 되는 거예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필터예요.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면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필요한 성분은 재흡수해요. 하지만 알코올이 신장 세포를 직접 손상시키면서 이 기능이 떨어져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부종이 생겨요. 다리와 얼굴이 붓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고혈압이 생겨요. 신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거든요. 마지막에는 요독증이 생겨요. 몸에서 나와야 할 독소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서 온몸에 독이 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인공투석을 받아야 하고 심한 경우 신장 이식까지 해야 해요.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손상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뇌, 간, 심장, 신장이 모두 함께 무너지면서 전체적인 노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다기관 부전이라고 해요. 한 장기가 망가지면 다른 장기도 연쇄적으로 망가지는 거죠. 마치 도미노가 넘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간이 망가지면 독소가 제대로 해독되지 않아서 뇌에 독성이 쌓여요. 뇌 기능이 떨어지면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심장과 신장에도 영향을 줘요.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후 매일 음주를 하는 사람의 기대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812년 짧다고 해요. 단순히 수명만 짧아지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삶을 누리는 기간도 현저히 줄어들어요. 65세 이후 건강 수명을 20년 더 누리실 수 있는 분이 술 때문에 10년도 채 살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일들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술 대신 뭘 마셔야 할까요? 좋은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무알코올 맥주나 무알코올 와인을 드셔보세요. 맛은 비슷하면서도 알코올의 해로운 성분은 들어있지 않아요. 요즘 나오는 무알코올 음료들은 정말 맛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조금 밋밋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며칠 드시다 보면 충분히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특히 식사와 함께 마시면 음식 맛도 더 좋아져요. 알코올 없이도 충분히 식사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무알코올 맥주를 고를 때는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완전히 0%인 제품도 있고 0.5% 정도 들어있는 제품도 있어요. 완전히 0%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둘째, 전통차를 활용해 보세요. 결명자차, 둥글레차, 보리차 같은 따뜻한 차들이 몸을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결명자차는 간 해독에 도움이 되고
둥글레차는 혈당 조절에 좋아요. 보리차는 소화를 도와주죠.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마시면 소화에도 좋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차를 우릴 때는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세요. 연하게 우려서 천천히 음미하며 드시는 게 좋아요. 차 한 잔을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술보다 훨씬 건강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될 거예요. 셋째, 허브차도 좋은 선택이에요. 캐모마일 차는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페퍼민트 차는 소화를 도와줍니다. 라벤더 차는 숙면에 도움이 되죠. 허브 차는 각각 고유한 효능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캐모마일 차를, 속이 더부룩할 때는 페퍼민트 차를, 잠이 안 올 때는 라벤더 차를 드셔보세요.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넷째, 생강차나 계피차 같은 따뜻한 차도 좋아요. 특히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면역력도 높여줘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게 도와줘요. 다섯째, 과일을 우린 물도 시도해보세요. 레몬, 오렌지, 자몽 같은 과일을 얇게 썰어서 물에 우려두면 상큼하고 맛있는 음료가 돼요. 비타민도 보충되고 수분 섭취도 늘어나니까 일석이조죠. 그런데 사회적인 상황에서 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건강상 문제로 술을 끊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대부분 이해해 주실 거예요. 굳이 길게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또는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니까 거짓말도 아니죠. 대부분의 약물이 알코올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만약 계속 권한다면 의사가 절대 금지라고 했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의사의 지시라고 하면 더 이상 권하지 않을 거예요. 술자리에서도 당당하게 무알코올 음료를 주문하세요. 요즘은 어느 음식점에 가도 무알코올 음료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건강을 생각하는 현명한 선택이거든요. 가족과 함께 새로운 음료,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저녁 식사 후 함께 차를 우려 마시거나 과일을 갈아 만든 주스를 나눠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족 모임 때도 술 대신 건강한 음료로 건배를 해보세요.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고 더 건강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술이 없어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만약 알코올에 의존이 있으시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보건소나 알코올 상담센터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건강을 찾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거든요. 알코올 의존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에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가족의 지지와 함께 한다면 더욱 좋고요. 금주 초기에는 금단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손이 떨리거나 잠이 안 오거나 불안감이 생길 수 있죠. 이런 증상들은 며칠에서 몇 주 정도 지나면 사라져요. 이때가 가장 힘들지만 이겨내시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술 없는 삶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다는 걸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65세 이후 절대 마시면 안 되는 4가지 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소주는 가볍다는 착각 속에 간과 뇌를 망가뜨리고
맥주는 많은 양과 퓨린 성분으로 신장과 심혈관을 위협하고, 막걸리는 전통주라는 이름 뒤에 숨은 당뇨와 위염의 원인이 되고, 고도주는 뇌출혈과 심장마비를 부르는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65세 이후의 몸에서는 독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괜찮던 것들이 이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술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그래요. 백약의 장이라는 옛말은 이제 잊으셔야 해요. 현대의학이 밝혀낸 사실은 분명해요. 술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적당히 마시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적당한 음주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한 잔이라도 매일 마시면 그게 바로 위험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소중한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건강한 뇌로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쌓고 튼튼한 몸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시면서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며 보내실 건가요? 선택은 바로 지금, 오늘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어요. 진작 술을 끊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의 말씀이에요. 건강을 잃고 나서야 술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시는 거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밤부터 술잔을 내려놓으시면 여러분의 몸은 바로 회복을 시작해요. 첫 주에는 잠이 잘 오기 시작하고, 한 달 후에는 간 기능이 개선되고, 3개월 후에는 혈압이 안정되고, 6개월 후에는 뇌 기능도 회복되기 시작해요. 물론 이미 손상된 부분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의 손상은 막을 수 있고, 남은 건강한 부분을 보호할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70대에 금주를 시작하신 분들이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술 끊고 나니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밤부터 술잔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셔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건강한 뇌, 튼튼한 간, 힘찬 심장으로 보내는 행복한 노후 말이에요. 가족들에게도 말씀해 보세요. 나 이제 술 안 마실 거야 라고 선언해 보세요. 가족의 지지를 받으면서 금주를 시작하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술 없는 삶이 얼마나 건강하고 평화로운지 경험해 보세요. 아침에 깨어날 때의 상쾌함, 하루 종일 맑은 정신, 밤에 깊이 잠드는 기쁨을 다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서 술을 끊으셨어 라는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겠죠. 지금까지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 주변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이 영상의 의미가 충분할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부터 금주 시작합니다 라는 다짐도 좋고, 이런 대체 음료 좋더라는 정보 공유도 환영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술 끊게 해야겠어요 라는 다짐도 좋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본 후에는 꼭 실천으로 옮기세요. 지식만으로는 건강을 지킬 수 없어요.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남은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